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안 되는 이유, 주로 전공자들이 코딩을 못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 붕괴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보통 이제 팀노바에 이제, 전공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현업 경력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히 경력자분들은 경력자다운 부분이 있으시고, 또 현업 개발자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전공자들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유형의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현업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연봉이 많이 안 오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런 거를 진단하시고, 그거를 이제 더 강화시키려고 오시는 반면에, 이제, 컴공 이제 전공자인 분들은 예전에 이제 자기가 전공을 하다가, 전공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전공을 못 살려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에 있으시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개발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면 이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을 다시 해보고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팀노바에 오는 분들의 한 35% 정도는 전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학사 레벨에서의 교육이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전공자인데 코딩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학원을 찾습니다. 근데 이런 경력자분들이나 뭐 좀 이렇게 전공자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코드 전개는 되게 잘하는데 의사결정에서 약한 모습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검사를 할 때 이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한 파일에 3만 줄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행동을 역추적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파일에 3만 줄 정도밖에 못 짠다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이분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로 그러니까 분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메서드로 기능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주 쓰는 걸 이렇게 나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우기 전까지가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반복문까지 이제 아마 좀 학교 다닐 때 하시다가 아마 그 이후로 이제 코딩을 손에 놓으셨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시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에는 대부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배웠던 경험이 코드 분리까지 이제 배운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딱 이 정도까지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템노바 과제들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코드 전개만 잘하면 되거나, 뭐 선생님이 이제 그 코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벌써 딱 처음부터 보여요.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부터. 그래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 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데, 그 외적인 과제들, 예를 들면 기술 판단하는 과제를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일단. 그리고 코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분들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코드는 짜겠는데 의사결정이 힘들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펼치는 논리 같은 거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가 어렵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개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코더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더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다 사실 그냥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현명한 아키텍트랑 진짜 어디서 뭐 진짜 1인분 이상 하는 진짜 똑똑한 개발자들이랑 그 코더랑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코더들은 그냥 냅다 짜요. 그냥 이렇게 보면 거의 무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지성이냐면, 그냥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그 공부의 이유부터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했나요?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그냥 한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 개발을 해요.
근데 현업은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 부모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 일을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거 만들라고 하면 네 만들게요 이렇게 짜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도 그냥 남들이 그냥 그 짜놓은 거 그냥 복붙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나 검증 같은 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동작 안 됐는데 왜 확인 안 했냐 물어보면 그냥 뭐 블로그에 있는 그거 그 사람 그거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월급은 본인이 받으면서 그 블로거한테 월급 떼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업에 가면은 사실 진짜 1인분 못하는 개발자를 진짜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표면에 나서서 자존감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좀 그 내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현업개발자고 난 경력 그래도 쌓았고 나름대로 나는 경력 있고 이 바닥이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팀노바에 오시는 경력자분들은 보통은 그런 걸 인정하고 내가 더 도약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망각에 빠지죠. 그 망각이라는 게 참, 뭐 장점이 있죠. 뭐 정말 아픈 기억들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생각보다 자신의 객관화를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내 주장이 그 논리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게 사실은 뭐 논문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기술 선택에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하는데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기술 같은 거 성능 같은 거 측정하고 뭐 벤치마크 하고 이럴 때도 사실 그 개발자가 어떤 논리로 실험하냐에 따라서 완전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 시나리오를 지켜보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내가 사용할 방향이랑 유사한 실험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검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코드 전개한 게 과연 우리 회사에 지금 만들 서비스랑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술 선택할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 요새 리액트 JS가 제일 핫한데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졸라 못함. 이런 사람들 제일 사실은 같이 일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트렌드만 그냥 쫓아가는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이유가 없이 쫓아가는 느낌? 근데 사실 리액트 JS 같은 게 되게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 페이스북이 만들 때부터 페이스북 자사에서 쓰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구조, 컨텐츠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갱신되는 구조에 되게 유리한 거지. 그거를 그냥 현업에서 원하니까 그냥 해야지. 무지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장 예측도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이렇게 우리가 고연봉을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공격을 당하면서도 항상 고연봉으로 심지어 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계속. 뭐 이제 뭐 4,500에서 5,000, 5,700 이렇게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을 더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 다르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틀리지 않으면은 항상 뭐 결과 좋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경력이 많아지고 아키텍트로 성장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의사결정에 생각이 없으면 기술 선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루하루 쌓일 텐데 계속 쌓이고 이제 그게 고착화되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이 한번 잡히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코딩하고 오는 전공자분들 습관 바꾸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아무 그런 습관이 안 든 분들보다 고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그런 비전공자분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다. 왜냐면
그냥 습관이 좀 안 좋게 들은 거 고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아지면 결국 설계랑 관리까지 하는 CTO급 개발자가 돼야 되고요. 그 정도가 돼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자기가 직접 그것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리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개발자분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 정도 수준은 답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개발자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그냥 이직을 해버리고 같이 개발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랬고,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노바 친구들이, 왜 팀노바 졸업생들이 취직을 잘하냐면 기술 선택에 대한 연습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개발만 잘한다기보다는 기술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개연성, 공부 방법 등등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팀노바 졸업 이후에 뭐 7년차 되고 뭐 3년차 되고 뭐 이렇게 예전 기수의 친구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 그 인터뷰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서도 정말 성장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다른 교육기관 안 거치고 쭉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 또 3월 24일에 또 새로운 클래스가 열리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이 계실까? 그리고 좀 많은 여러 이제 배경의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좀 해외 계신 분들도 오시고 국내 계신 분들도 오시고, 참 뭐 현업 개발자분들도 오시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거를 알고 오시면 훨씬 코칭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좀 배운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은 사실 팀노바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주입식으로 배우는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해야 장기적으로 훨씬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CTO가 됐을 때는 규칙이 없어요. 무조건 요새 어떤 프레임워크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걸 써야 된다. 그거는 되게 아무 생각 없는 무지성이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 제품에 이게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런 연습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기술 분석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마지막 그 영상으로 한번 링크를 좀 달아드리든지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